외국인의 하방 포지션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음 주 중반에서 다다음 주 초반 여기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근데 여태까지 안 빠지고 시장이 이렇게 랠리를 이어간다, 반등 랠리를. 그럼 그때는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수급 던전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봤죠. 어제 영상이 길어진 게 7월 4월 그리고 안 간 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드렸는데 정확히 오늘 7월 고점 나온 놈들 요 종목에서 뭐가 났다? 외국인의 매물 추해. 이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요거까지 오늘 제가 콕 집어드리겠다. 요게 나오는지 볼 거예요. 요게 나오는지. 근데 요거 안 나오면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 끈을 놓으시면은 아마 조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겠죠? 좋은 하루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의 썸네일입니다. 어제 여러분 어제까지 좀 의심을 하셨죠. 근데 야수의 심장은 지금 꺼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뭐 미국도 좋은 시세 만들었고 우리 시장도 오늘까지 좋은 시세 만들었다. 특히나 오늘 좀 개별주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장이었고요. 제가 종합지수가 아니라 업종을 보는 거다. 지금은 숲이 아니라 나무와 꽃을 보는 거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제 비가 잦아들고 해가 뜰 때가 됐다. 가리고 있는 구름이 이제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콕 집어줘도 못 먹으면 그건 뭐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콕 집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빠르게 넘어간 다음에 조금 콕콕 가려운 구석들을 찔러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강세였어요. 근데 이제 종합지수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총 상위주가 별로 안 강했구나 이렇게 좀 유추가 되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만들었네. 그 말은 즉슨 어떤 한 업종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0.75%인데 이 정도 상승률이라면 거의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2% 정도 줬어야지 이 정도 상승 종목이 나오는데 어디서 이렇게 수급이 움직였을까라고 본다면은 코스닥 150이 이렇게 0.26% 정말 많이 못 오른 거죠. 그러면서 제약업종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 이렇게. 그리고 기타 서비스도 강했고 반도체도 나름의 힘을 썼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나름의 힘을 써줬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약간 그냥 쉬어가는 흐름 이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요렇더라도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이따가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제가 갭을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뭐 현물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뭐 그냥 관망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포스코 그룹주 그러니까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퓨처엠 이쪽에서 좀 매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 감안하면은 코스피 뭐 이거 그냥 매도세 나온 거다라고 보기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냥 관망세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아침에 흔들기가 나왔지만 이렇게 개인이 매수 나온 다음에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개인이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기관과 함께 바스켓 매매를 했습니다. 특히 2차전지 상위주를 조금 팔면서 그 자금이 우리나라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 개별주들의 전반적인 바스켓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따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거예요. 다만 시장이 조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불안한 요소들이 아직은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세가 굉장히 줄여되면서 코스피가 올라가려는 상승 흐름을 조금 저항 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선물이 이렇게 잡히긴 했지만 또 엄청나게 뭐 강하다? 의미 있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선물 외국인의 매도 포지션이 딱히 뭐 청산됐다? 좀 걷어들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이 적당한 반등 뒤에 한번 쿡 누를 수 있다. 요거 나올 가능성이 조금 아직은 농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이렇게 빠졌다 올라왔으면은 국전원 거에서 아직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쿡 누를 가능성 요거를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개인들의 심리 탐욕적이지도 않지만은 지금 뭐 공포스럽지도 않은 그러니까 뭐랄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구간인 것 같거든요. 파월이 조금 뭐 불확실성 해소가 되기도 했는데 재료 소멸은 맞는데 그래도 파월이 막 금리 인상 하네 마네 막 이렇게 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도 일단은 한번 쿡 눌린 상태에서 그다지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로는 그것도 뭐 9월에는 좀 시장이 안 좋아요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관망세 조금만 참아볼까 좀 기다려볼까 요런 식의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것까지 좀 우리가 반영을 해가면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달러율이 크게 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 달러 인덱스가요. 어제 우리장 끝났을 때 달러는 1324원, 원달러는 이렇게 끝났지만 달러 인덱스가 104.2 정도 요 정도였거든요. 그래도 나름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시장의 상승에 의해 가지고 달러의 강세 효과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도 살짝 4.2에서 살짝 빠져 있죠. 이런 게 좀 긍정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빅스 요것도 조금 빠져 있고요. 근데 거슬리는 건 얘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가 위험자산 선호 심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증시가 먼저 튀기 전에 얘가 먼저 이미 출발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출발 안 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찝찝하다. 여차하면 그래서 시장이 한번 진짜로 반등이고 지금은 그냥 쿡 한번 누를 수 있는 이런 가능성까지도 좀 생각이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근데 뭐 요거 페인팅을 해가지고 적절히 이렇게 뭐 경각심을 시장 참여자들한테 준 다음에 어쨌든 살살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못 붙겠는데 하고 경각심을 주면서 이러다가 어느 순간 툭툭툭툭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때는 또 비싼데 눌리는 거 기다려볼까? 눌리는 거 기다려볼까? 안 눌려. 눌리는 거 기다려볼까? 안 눌려. 이러다가 놓치거든요. 시장 참여자들. 그러다가 또 단기 꼭지에 잡았다가 제가 말한 훅 빠지는 구간. 거기서 한번 뒤인 다음에 여역시 난 안 되나?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제가 이야기 드는 거 잘 들으시고 따라만 오시면 그래도 위기에 빠지지 않는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리고 오늘 아침 브리핑인데요. 이벤트 이렇게 소화하는 모습 보이고 아직은 반등으로 보겠다. 이렇게 반등으로 보겠다 제가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일단은 추후 시세를 보고 그거 보고서 추세 전환으로 보겠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야수의 심장을 꺼내라고 했잖아요. 일단 반등이라도 굉장히 먹을 게 좀 많은 반등일 거예요. 이번에는. 먹을 게 많은 반등. 이번 주는 좀 편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빠르면 다음 주 중반. 요때 쿵 누르는 게 늦으면은 다다음 주 초반. 요 사이 같거든요. 요 사이에 마지막 흔들기를 한번 할 것 같다. 그 전에 아니면 미친 듯이 올려가지고 이 외국인의 하방 포지션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다음 주 중반에서 다다음 주 초반 여기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상당히. 근데 여태까지 안 빠지고 시장이 이렇게 랠리를 이어간다. 반등 랠리를. 그럼 그때는 이제 개인이나 투기성 세력이 붙을 거거든요. 요거를 한번 죽이는 흐름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런 흐름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좀 캐치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추적하다 보면은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이제는 좀 현금 좀 만들고 차익할 건 좀 차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멘트를 날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차익해서 손해볼 건 없다. 적어도 더 가더라도 여기서 차익했다? 여기서 빠질 거 예상해가지고 근데 더 갔어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여기까지 내려와요. 나중에라도 판 가격 정도에서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 줍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여태까지 항상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서 손해본 적 없죠. 이런 말 들었습니다. 여기 오면 보라색, 노란색 뜨고 이거 올라가는 동안 알파 지옥을 얼마나 했을까요? 그런데 결국엔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 욕심내다가요. 잘못해서 이거 얻어맞으면 죽습니다. 이거 일단 피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요거 보면 오늘 반도체가 아침에 좀 원전이랑 같이 강세를 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반도체가 일단은 처음 강세에 비해서는 뭐 마무리가 엄청 강하다 이렇게 또 아니거든요. 사실 어제 반도체가 상당히 좀 많이 진하게 뱉어냈어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냥 뭐 적절한 그냥 시장 반등에 맞춰서 입맛에 맞게 좀 반등해주는 정도다. 또 여기서 또 꼬드김도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반도체 중에선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거고 원전은 조금 관련 흐름이 보였는데 이거 원전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폴란드라던가 아니면 뭐 SMR 수주 이런 게 있는데 얘보단 얘가 더 크긴 해요 재료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 합의입니다. 얘랑 합의 지금 중재 합의로 들어갔는데 요게 막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적절하게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들끼리 또 타협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되면 대박인데 이전에 지금 요런 재료 가지고 원전이 1차 파동을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쭉쭉 뽑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만들고 그 다음에 폴란드 수주 요거 재료 소멸 나오면 툭 빠지겠죠. 툭 빠져서 그 다음에 횡보하다가 이 구간 안 와요 이제요. 이 구간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나오면 이게 툭 날리는 요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재료 소멸로 빠지면은 요거 빠졌을 때 여기서 이제 못 잡은 애들이 여기서 빠질 거 기다려야지 빠질 거 기다려야지 이러다가 여기 정도까지만 빠지면 이거 못 잡거든요. 여기까지 빠지는 거 기다리는데 요 구간 안 줍니다. 적절한 조정이 나와서 개인들 못 붙는 구간까지 아니면 상단 행보 하다가 그 다음에 메인지로 나와서 가는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원전은요. 원전도 제가 시나리오 그리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잘 따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주 안에서 수급 전쟁 주목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나왔죠. 어제 이 영상이 길어진 게 7월, 4월 그리고 안 간 놈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드렸는데 정확히 오늘 7월 고점 나온 놈들 요 종목에서 뭐가 났다? 외국인의 매물 출회 이게 정확하게 나와줬습니다. 요거까지 오늘 제가 콕 집어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지금 증시가 선행하는 건지 거짓말쟁이인지는 아직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빠졌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요게 나올지 아니면 진짜 툭툭툭 갈지는 아직 여기 정도거든요. 좀 더 시간을 보내봐야 돼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번 주 어느 날 다음 주 초까지 한번 외국인이 진짜 현선물 두 개다. 선물에서도 한번 진하게 들어온지 이거 확인되면은 그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들어오면은 다음 주 중반이나 다다음 주 초반 사이에 꾹 누른다. 요거를 한번 경우의 수로 두고 가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기간이 들어오는 거 보자고 했는데 실제로 기간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그런 얘기 했나요? 안 했죠. 어제 종합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을 가지는 개인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야 돼요. 오늘은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야 돼. 그래야지 개인들이 못 붙거든요. 그리고 내일 띄울 건데 그 과정 중간에, 그러니까 즉 오늘의 오후장 뭐가 있었죠? 바로 정책주. 저출산주 이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떠드는 바람에 저출산주랑 교육주가 미친 듯이 올랐다가 그대로 박혔습니다. 이런 거에 꼬드김 당하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초전도체 여기까지 얘네 동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게 테마주에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라 강조 드리잖아요. 그런 게 오늘 여과 없이 나왔다. 여기에 좀 안 속았으면 여러분이 잘하신 거고, 지금은 야수의 심장으로 한번 반등 장세를 먹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 어제도 제가 얘기 드린 것 중에 하나는 맨날 하락만 외치고 현금 만드세요, 조심하세요 얘기하던 알파제가 이제는 이제 먹으러 들어갑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 어제 댓글에 이런 댓글 많이 달렸어요. 정말 너무 안락하다고. 알파지 쿠션 안락하다. 오키도키님 감사합니다. 사실 좀 안락하긴 하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은 이제 가고 있는 종목 이미 출발한 거 말고, 예를 들면 원전이죠. 어제 원전이 출발했는데 오늘 붙으신 분들 있으면 조금 재미없었을 거예요. 뭐 다시 가긴 할 텐데 요런 거 좀 기다리는 매매 하시라 안 간 거. 바이오 어제 못 갔잖아요. 아침에 올랐다가 중간에 빠져가지고 바이오가 재미없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거 막 얘기하면서 요런 거 잡아야 돼요. HLB 막 요런 거 두고 얘기했잖아요. 오늘 요런 놈들이 조금 그래도 지수 상승폭에 비하면 나름의 힘을 썼습니다.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됩니다. 갑니다. 지금 좋은 종목 갈롱 사가지고 기다리는 게 최고의 시나리오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오늘 코스피 지수 얘기 드린 대로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구간인데, 죽는다고 하면은 다음 주나 이번 주에 여기 정도 도달했다가 이렇게 얹혀놔 다음 주 초에. 그래놓고 중반부터 이제 죽이면은 여기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요거는 좀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2600이 안착을 못 해주면은 이건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21선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부터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나오는 거였어. 근데 이제 내일 이렇게 21선이 내려오고 만약에 내일 이렇게 21선에 눌러 앉았다? 그럼 이제 21선 깨는 거 기준으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21선 깨면은 이거 의심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이 안 깰 것 같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싶거든요. 21선보다는. 그래 놓고 21선 깨면 이제 그때는 좀 진하게 의심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시장 대응을 할 거고, 여기 어쨌든 갭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만 채워줘도 많이 빠져봤자 여기 구간까지 이하는 좀 보고 싶지가 않다. 그냥 이거는 돈의 흐름. 요거에 대한 거를 외국인 형님들이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자신들의 최고의 포지션을 따기 위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지, 진짜 어떤 악재가 나와가지고 죽는다 그건 아닐 겁니다. 악재가 나오더라도 이건 끼워 맞추기일 거예요. 그냥 여러분한테 언론이나 이런 것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런 거지, 이게 실제로 진짜 악재가 돼가지고 막 죽는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마저도 간다. 그냥 뭐 여기서 갭 띄워가지고 도망가면 땡큐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죠? 갭을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오늘도 뭐 갭 뜨고 갭 떠서 시작하잖아요. 요런 게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막상 시초가에 못 붙거든요. 그리고 흔들기 나와도 죽을 것 같아도 못 붙어요. 그거 한 예로 보면은 그 인버스 스국 같은 거 지금 상당히 좀 혐오스럽거든요. 이거는 원래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잠깐 볼게요. 개인들이 열심히 사요. 어, 어제 야수의 심장을 꺼내놓고 상승을 보자고 했던 알파제 말과는 다르게 우리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지금 빠져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코스닥에서 그냥 아주 하방 베팅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죠 개인들은. 요거 과연 살려줄까요? 과연 인버스에서만 이렇게 나왔을까요? 개인들은요 매도세가 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도망가야 돼, 무서워, 이렇게 쫄아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강조드렸죠. 쫄지마 라고. 그래서 다시 또 코스닥 지수를 볼게요. 여기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오니까 좀 약간 쫄리긴 하겠죠. 지금 일단 정고점도 넘어가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기를 쉽게 넘기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넘으려면은 에코프로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친구가 도와줄지 모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얘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또 갈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얘를 두고서 이건 2차 전지 아닙니다. 얘는 그냥 투기예요. 돈의 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돈의 힘과 투기성으로 뚫을지 말지 그거는 나중 가봐야 돼요. 알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 들어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요 구간이 지금 대학 바이오의 요 구간이랑 비교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바이오고 이게 IT인데 그쵸? 어떤가요? 제가 보기엔 요거 나온 게 지금 아마 한 요런 거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쯤 같거든요. 뭐 내일 하루 정도 뭐 반도체가 더 힘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로 따지면은 지금 한 요 구간 정도가 요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 나올 때 제가 얘기 드린 게 처음에는 반도체가 먼저 튄다. 근데 그 다음에 바이오가 튄다. 그래서 여기서도 바이오가 먼저 튀었지만 반도체가 조금 더 늦게 출발했거든요.
이런 거 같이 주도주가 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여기서도 정확하게 역상관관계 요렇게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이거 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얘기 들었죠? 여기서 이렇게 얘는 여기서 바이오 빠지고 반도체 올라가니까 여기서 만나가지고 연애하게 생겼다고. 근데 반도체는 가고 이제 바이오도 그 나름의 반등 치면서 도망가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지금 바이오는 요 물량을 지금 나름대로 소화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 그래가지고 뭐 운이 좋으면은 뭐 이렇게 바로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여기 올라갈 땐 제가 이거 한 번에 못 뚫는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왜? 이거 소화해야 되니까. 절대 못 간다고 했어요. 올라가도 내려올 거라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이제 요 정도 들었으면 여기 정도 간 다음에 쿡 한번 눌러주고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올라갔다가 누르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그냥 갈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뭐 여기서 흔들고 가는 건데 제 생각에 흔들고 가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주요 종목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제, HLB 뭐 이런 애들이 제약 업종을 담당하는데 제 생각에 올랐다가 누르고 이렇게 가든지 올랐다가 누르고 이렇게 가든지 그래도 9,000피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코스닥은 지수로 보지 말자고 했죠. 업종 쪽으로 보는 거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만큼 더 빠져야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빠져도 금방 올라갈 거다. 뭐 이건 너무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시가 기준으로 제가 잡아봤어요. 근데 시가에서 반도체는 눌리고 올렸다가 다시 또 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요 정도의 상승폭만 밴딩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올렸다가 저점을 안 깨고 딛고서 형님들이 머리끄댕이 잡고 올렸습니다. 머리끄댕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인데 뭐였죠? 아, 반도체에서 많이 봤었죠, 이 현상을. 여기 반도체도 지금 나오는데 반도체 옛날에 막 보라 바바박 이런 거 많이 잡혔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며칠째 안 나와요. 오히려 바이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고 들어서 랠리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름의 반도체도 시세를 상승세에 편승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왔을까요? 얘네들이 앙숙같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앙숙같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왜 같이 올랐을까요? 그건 뭐냐면 2차전지 상위주에서 차익이 나오는 흐름이 오늘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 게 두 가지죠. 일단은 2차전지에서 돈을 스물스물 뱉으면은 IT도 가고 바이오도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이게 1번이고요. 큰 그림에서는 이겁니다. 작은 그림에서는 2차전지 선발 7월달에 고점 만든 놈들이 행보하다 이렇게 슬슬 밀리면 그 다음에 4월에 고점 만든 놈이나 아니면 안 갔던 2차전지 종목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슬슬 빠진 척 하다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후발로. 후발로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잖아요. 2차 전지 후발주 하자고. 이건 아니라. 어, 요걸 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봐 드렸는데, 이제, 미국장까지 보고서 종목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미국장은 뭐 그냥 반등 무난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장도 여기 오른 폭만큼 이렇게 올라와 주면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까지, 4,500까지 반등 시도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다음에 이제 관건입니다. 여기서 뚫고 가냐, 아니면 다시 한번 눌렸다가, 요번에 눌리면 여기거든요. 다시 한번 눌렸다가 그 다음에 랠리를 이어갈지, 그건 조금 미국 시장도 지켜봐야 된다. 우리나라의 코스피와 매우 유사하다. 종합지수는 코스피 정도는 체크하되, 코스닥은 너무 신경 쓰지 말자. 0.75 올랐는데, 상승률은 1140개였습니다. 요거까지 제가 짚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간판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테마주도 오늘 까불까불 거렸는데 요게 이제 정책주로 꼬드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책주로 꼬드긴다고. 그리고 막 요즘 최근에 정치 테마주도 막 은근히 막 지금 꼬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동훈 테마주가 오늘 좀 눌렸는데 한동훈 테마주도 은근히 좀 오르고 이재명 테마 이런 거 막 뜬금없이 막 정치 테마주도 은근슬쩍 시세를 냈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좀 속으면 안 됩니다. 음.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상당히 괜찮았죠. 우리 자동차 관련주도 굉장히 힘을 잘 내줬고 이렇게 전광판을 보면은 어제 강했던 에너지주가 좀 약세 보였고 어제 또 2차전지도 남 셌잖아요. 그래서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쉬어가면서 어제 안 간 친구들이 오늘 시세를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특히 어제 반도체가 제일 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제일 시세가 좀 도드라져 보이고 제약바이오도 어제 아침에 시세를 냈다가 약세를 보였으니까 어제 약세를 냈던 두 섹터가 가장 큰 시세를 내줬고 어제 강세를 보였던 두 섹터가 가장 오늘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종목들은 그냥 뭐 미니멀하게 계속해서 그냥 시장 상승이 좀 저가 메리트로 시세를 내는 그런 정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도주로 보긴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엔터주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요. 이게 약간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좀 이렇게 실린 거겠죠.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로 좀 괜찮고 의료기기주 굉장히 좋습니다. 의료기기주는 뭐 계속해서 실적발로 따라가니까 앞으로도 더 갈 자리가 많다고 생각하고 오늘 챗GPT AI 관련주 상당히 강인데 제가 어제 야간 브리핑 때 남겨드렸어요. 뭐냐면은 네이버가 이제 하이버 클로바라고 챗봇 내보냈잖아요. 챗봇. 근데 삼성에서도 이 챗봇을 산대요. 그래가지고 어제 마음 AI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AI가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세바스 AI까지 좋은 시세를 냈는데 사실은 오늘 마음 AI도 뭐 처음 갭 뜬 다음에 음봉이었어요. 음봉 이렇게 음봉 상태였는데 얘가 마지막에 좀 땡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나 이렇게 바이오가 여기 지금 구간에서 더 큰 시세 만들지 않았고 또 시총 상위주에서 엄청나게 미친놈들이 없었잖아요. 오늘요. 막 5%, 10%씩 올라가는 들. 그리고 반도체도 그랬어요. 엄청나게 강한 시세를 내는 종목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한미반도체 이런 애들이 엄청 시세를 내지 않았죠. PSK 홀딩스 이런 애들이. 그리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도 엄청 시세 안 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 쪽 막 교육 관련주나 뭐 저출산 관련주 움직이다 보니까 얘가 마지막에 야 그래도 AI 어제 삼성이 우리 찾아갔는데 우리지 하면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 이렇게 좀 세력이 이쪽을 선택해 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이 조금 밀렸어요. 원전 밀리고 풍력, 태양광 요런 애들이 막장 막판에 테마주한테 수급을 좀 뺏기는 흐름이 보였다. 근데 테마주가 조금 죽는다면은 얘네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랑 원전, 풍력, 태양광 요런 애들이 조금 수급의 스와핑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오늘 약세였는데 요거 이제 오늘 제가 한번 차트랑 같이 찍어 볼 거예요. 자, 한번 보실 텐데 요걸 보면은 조금 되게 재밌는 그림이거든요. 포스코프치엠 요걸 볼 건데 요걸 보면요. 고점이 언제죠? 7월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양매도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는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제가 번외라고 했죠. 2차전지가 아니라 에코프로필 고점 7월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양매도 나왔네요. LNF는 그래도 4월에 고점이었는데 심지어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실렸는데 어쨌든 200일선을 좀 소화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가 보기에 LNF는 좀 괜찮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여기서 LNF 좀 괜찮다. 오늘 어쨌든 뭐 갭 띄운 다음에 이게 기대감이 실리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마 아침에 갭 뜨자마자 좀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흔들기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도 6월에 고점. 그러니까 당연히 약세를 보이겠다. 근데 이제 소유홀딩스 같은 경우는 6월, 7월이 아니라 4월에 고점을 만들었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시세가 나는 거거든요. 얘네가 미국에서 전해 공장, 요거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기대감이 좀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보면 전해액이나 뭐 분리막 이런 친구들.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는 7월에 고점을 만들긴 했는데 다른 7월에 고점을 만든 놈들보다는 종목들보다는 시세가 그래도 많이 안 났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실적 개선에 대한 호재로 시장을 조금 들면서 좋은 양봉 흐름을 좀 보였다. 볼 수 있고 전액도 괜찮았고 동박 이런 애들 못 갔던 애들이죠. 못 갔던 애들이 또 빨간불 켜고 있어요. 수급도요. 이런 게 좀 호재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극재보단 나아요. 왜? 기관들이 잡아줬으니까. 그래도 쟤네만큼 안 갔기 때문에. 그래도 PNT 이런 거 음양 이래도 다 7월에 고점이었잖아요. 오늘 외국인이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은 버텼지. 근데 내일도 버틸까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윤성 FNC나 하나 기술 이런 거 다 7월에 고점이었죠. 이런 친구들은 제가 배제하자고 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도 보면은 에코인들이 이런 애들 보면은 수급을 떠나가지고 고점이 4월이었잖아요. 3월. 그러니까는 7월에는 못 갔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종목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대주전자 제로 이런 애들 4월에 고점이었으니까 수급도 좋았고 뭐 이렇게 좀 상승세를 보이려고 하고 있죠. 200일선 소화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 이야기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TCC 스틸 당연히 안 되지. 7월에 고점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 SDI 관련 2차 전지주는 조금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신흥 SAC 그리고 상시 EDP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4월에 고점을 만들었지만 조금 순서가 뒤에 있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것들도 지금은 살짝 움직이는데 외국인 이탈이 뭐 보이진 않잖아요. 이 친구들도 작년이랑 4월에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런 친구들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 2차전지 제가 이렇게 콕 집어 드렸어요. 7월에 고점을 만든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오늘 뭐 수급이 뭐 그냥 뻘긋뻘긋하죠. 근데 제가 바이오를 언급하면서 무슨 얘기를 드렸냐? 갈로만 간다. 그러면서 섹터도 걸러드렸어요. 무슨 섹터 간다고. 이건 제 라이브를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일요일마다 라이브를 드리는데 거기서 대꾸 팁을 방출하죠. 그래서 바이오 가는 놈들만 간다라고 얘기 드렸고 얘네 가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얘네 확실히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보이고 있죠. 이런 거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 제약이 의외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의외로 센 놈들은 삼성전 제약 이 정도 좀 센 것 같고 그리고 HLB 오늘 2%대 그리고 알테오젠 걱정할 거 없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시총 상위주를 보면 드디어 셀트리온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요, 알파제님, 요거 갈아태워서 다른 거 좀 사고 싶어요. 근데 이게요, 다른 걸 갈아태워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뭐 셀트리온만큼 수익이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셀트리온보다 수익이 안 날 가능성도 높아요. 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셀트리온은 3분기를 기점으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이 최악이었어요. 2분기까지가. 그 최악을 난 것만으로도 얘네는 모멘텀을 받아서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합병이 껴있다 보니까 조금 물음표 이런 상태인데, 그래도 무난한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제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놓고 11월 말 빠르면 12월 초 요때는 통화셀트리온 이제 출범하면은 정말 좋은 시세를 낼 거다. 근데 그때 가서 지금 팔았다가 이걸 다시 살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손 나갈 분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뭐 6만 7천에 팔았어. 근데 다른 데 가가지고 20%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 뭐 10% 정도 상승했어. 그럼 얘가 더 이득이잖아요. 이거 산 다음 다시 이걸로 돌아가면은. 근데도 못 사요. 왜? 내가 판 가격은 6만 7천 원인데 지금 이거 7만 5천 원이야. 생각보다 손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갈아타는 걸 좀 고민해 보시고 전량 갈아타지 말라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셀트리온이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오늘도 보면 수급의 주체가 와 물론 얘네가 자사주 막 1,000억, 1,500씩 매수하니까 물론 좋기는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얼마든지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10월에는 막 램시마 SC 막 이런 것도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 막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한번 얘네가 주도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12월이지만 그 앞전에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합병이 이유가 돼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합병을 함으로써 얘네가 안고 있던 리스크가 해소돼서 이제는 얘네 기업 가치가 이제 분석이 될 거고 요거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점차 자신의 밸류를 찾아서 꾸준한 우상향, 급등하고 행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한 우상향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답답해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또 다른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흐름 상당히 좋고요. 특히나 시총 상위주 얘네가 움직여야 된다는데 얘네 움직였고 면역세포 치료제 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잘만 고르면 괜찮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차바이오 그룹이 꿈틀꿈틀한다. 의심이 간다.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 얼마 전에 뭐 간지란 뭐 차바이오텍 관련해가지고 효과가 있다 막 나왔는데 그걸 떠나서 뭐 CM제약이나 차백신 연구소 이렇게 차 그룹 자체를 조금 건드는 세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좀 단타 치면 뭐 이런 거 좀 할만하겠는데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저는 안 합니다. 원전은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일단은 지금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진짜로 받는 애들이 오늘 약간 강세 보였고 아무래도 어제 좀 테마성이 있는 애들이 좀 강세 보였다 보니까 얘네는 쉬고 오늘 시총 상위주에 좀 매기가 쏠렸고 얘네는 오늘 테마를 뺏긴 겁니다. 초전도체나 뭐 저수산 테마 다른 정체 테마주에 뺏긴 거예요. 얘들 어쨌든 정체 테마주니까. 근데 추후에 또 얘는 좋은 시세 될 거라서 지금 시세에 내더라도 뭐 간단하게 우리 기술 뭐 이런 걸로 일진 파워를 여러분 제일 대중적으로 생각하실까요? 이런 친구들 예시로 든다면은 지금 요렇게 시세 한번 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폴란드라든가 아니면 SMR 요런 수주 기대감 정책발 이런 거고 그러다 이렇게 질질질 세요. 아니면 조금 쉬어. 그러다가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뭔가 나오면 그땐 날아갈 수 있다. 이거는 이때보다 더 큰 재료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래서 원전은 제가 얘기 드린 게 너무 큰 비중 가지고 있잖아요. 답답해 죽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아니라 어떤 기업 일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비중을 하면 안 된다. 비중 관리가 필수인 섹터다라고 이야기 들어보겠고, 풍력이 조금 수급이 안 좋네요. 풍력을 조금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고, 이거는 내년 그 대선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쉬운 섹터가 아닙니다. 태양광은. 또 중국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은 잘 생각해야 돼요. 정치적인 색깔이 많이 들어간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시라고 했고, 반도체도 나름의 수급은 좋습니다. 그래서 단기성으로 내일 정도까지 아까 얘기 들었죠? 차트 보면서 내일 정도까지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이후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반도체가 다시 막 내일 치면서 곧 신고가를 만들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일까지 정도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쉬어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간으로 시든 가격으로 시든 이렇게 되든 그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겠고 오늘도 사실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에 비하면은 뭐 크게 뭐 이렇게 상승세 보였다? 그렇게 보긴 좀 쉽지 않죠.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에 비하면 그냥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펄펄했다 또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또 삼성전자 관련된 디램 관련주는 좀 괜찮다고 했어요. 특히 소재 쪽 제가 좀 괜찮다고 했거든요. 패키징 호응조 이런 거. 오늘 소재 좀 나쁘지 않았고 비메모리 친구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반등세 정도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은요. 그리고 아까 엔터주도 좀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게임주가 아무래도 바이오가 갈 때 같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얘네가 왜냐면 같이 성장주에 붙기 때문에 바이오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이런 친구들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게임 저널이 지금 구간에서는 바이오가 훨씬 더 모멘텀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다른 테마주들 딱히 뭐 재밌는 흐름 없었고 자동차 품질이나 뭐 의료기기 주 정도 좀 괜찮았고 리오프닝주는 최근에 좀 수급이 좋았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가긴 다시 갈 텐데 잠깐 쉬었다가 이제 급등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흔들면서 갈 구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려줬는데 이건 이제 요 정도면 적절했다.
지금은 이제 좀 가더라도 흔들기가 동반이 되면서 갈 구간이다. 라고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여기서 흔들었다가 다시 가도 이런 식으로 흔들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렇게 흔들다 가든 이런 구간이 좀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짧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팩트는 아직은 걱정할 거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수급을 체크하고 만약에 수급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중반에서 다다음 주 초반 요 구간에는 분명히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동안 수익 난 게 있으면 조금 좀 일정 비율을 챙길 필요가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따라가면서 대응의 영역이겠죠. 그렇게 하고 제가 내일은 콘텐츠가 없습니다. 개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내일 콘텐츠 없으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라고 목요일날 다시 한번 제가 콘텐츠를 조금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미국 시장도 초강세를 보면은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누그러들 겁니다. 근데 이 달러 인덱스 누그러들 때 하나 예고합니다. 개인이요. 매도 엄청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거 달러 인덱스 빠지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깨지는 순간 개인 매도가 미친 듯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고 드려요. 그러면서 지수 올라갑니다. 요게 나오는지 볼 거예요. 요게 나오는지. 근데 요거 안 나오면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제 끈을 놓으시면은 아마 조금 굉장히 어려운 장이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영상 봤으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